인스타그램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이 요 청소년 소녀들이에요, 소녀들. 그래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위험한 건 챗GPT4에서 왜 이 딥페이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뺏어라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뭘 사용하는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SNS 같은 거는 가능하면 안 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양육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디지털 세계예요. 엄마들이, 특히 도시에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거의 뭐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듯이 몇 시엔 어디, 몇 시엔 얘가 어디 있고,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아이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방임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계속 쓰게 되면 거의 중독돼요. 이미 우리들은 중독이 됐어요. 또 인스타그램도 많이 봐요, 아이들은. 근데 이 인스타그램은 아주 대표적인 과시 앱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 앱이면서 과시 앱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다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멋있는데 다 여행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인스타그램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이 요 청소년 소녀들이에요, 소녀들.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남하고 비교하고. 아이들이 자존감을 단단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이룬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계속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은 자꾸 점수 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지난번보다 나 점수 잘 받았어. 뭐 수학 점수 80점 나왔어, 90점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애들은 몇 점이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비교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예요. 왜 내가 얼마나 새로 알게 됐는가, 그거를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게임하는 그 시간을 거의 이제 엄마들한테 구걸 하듯이 얻어갖고, 그래갖고 그 시간 하는데 어떤 친구들하고 하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사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위험은 소년들보다 소녀한테 더 많이, 여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죠. 게시판 같은데, 게시판이나 뭐 DM이나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런 데다가 저 오늘 가출했어요, 엄마랑 싸우고. 근데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재워주실 분 있나요? 그러면 헬퍼들이 막, 헬퍼는 누군지 아시죠? 그런 애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이제 올려요. 내가 돈을 좀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 집에 와서 잘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책에도 있어요. 나중에 그 3권에 보면 채팅하다가 만난 언니인 줄 알고 나갔는데 뭐 남자가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익명성 때문에 사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여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그거 모를 때가 더 많고, 내가 재워줄 수 있어. 근데 방이 하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어른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위험한 건 챗GPT4에서 왜 이 딥페이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즘 그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 왜 이 사이버로 강의할 때 요즘 교수들이 전부 다 안 해요. 한 20분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 학습을 시켜주면 한 학기 강의를 AI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대학에서 그거를 한 학기를 운용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번 강의 들으면서 불편한 거 없었냐?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었다는 애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수라고 생각했지 AI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아이들도 알아요. 개인정보를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훨씬 더 쉽게
이 아이가 어디 사는지 누군지를 더 빨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이 사진이나 혹은 뭐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자꾸 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아일기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그냥 나만 보기 혹은 왜 내 식구만 보기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게임할 때도 좀 스피커를 켜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끄러우니까 야 헤드폰 끼고 해, 소리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켜놓고 하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말끝마다 시발시발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게임만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춘기 때 정말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들은 뭐냐면 책 많이 읽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 애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운동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체력이 좋아지고 사실은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뭐를 해도 끈질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노래를 하게 해주고 아니면 악기 하나 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카리나 같은 거 있잖아요. 리코더 같은 거, 뭐 하모니카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면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 풀고 이럴 때 음악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 운동, 악기,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의 본능을 금기로 억누르면 죄의식이 생긴다. 이 죄의식이 생기면 강박이 생겨요. 강박이 생기면 변태가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변태냐면 우리나라는 먹는 거하고 사랑하고 섹스하고, 왜 사람과 만나는 이 성욕은 섹스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뭐 스킨십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데 성은 막 쉬쉬해요. 그렇죠?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막 키스하는 장면 나오면 막 다른 데 돌리고 막 되게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 이건 보면 안 되네. 그리고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오면 되게 불편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이 계속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를 결정해요. 어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춘기의 아이들이니까 이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춘기 때 이 성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때 2차 성징이 일어나잖아요.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성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몸에서 움직이니까 이성에 대한 막 호기심도 생기고 막 괜히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몸의 변화가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하게 되고, 초경하기 전에 이렇게 가슴에 몽우리가 지면서 가슴이 이제 뽕긋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1년이나 2년 안에는 그 월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팬티에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묻으면 요건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월경을 할 거다, 이런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경을 할 때 딱 생리대를 주는 것보다 그 전에 얘기를 더 해주시면 더 애는 좀 걱정이 없겠죠. 갑자기 여러분들 초경했을 때 되게 두려웠던 생각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초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했고 이러면 이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기 되게 불편하고. 근데 엄마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 주면서 생리대도 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면 아이는 성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요즘은 성조숙증도 많아요. 성조숙증은 비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애들은 이제 이 성조숙증이 오면 왜 너무 어린아이가 초경을 할까봐, 월경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요즘은 남자애들 성조숙증도 많아요. 10년 사이에 남자애들 성조숙증이 80%가 늘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포르노예요. 포르노.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포르노에 노출되니까 성호르몬이 막 빨리 분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리는 경우 많은데,
그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더 걱정되는 건 이 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들 성조숙증의 그 증상? 뭐 이런 거는 고환이 갑자기 커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 나이에 고환을 부르기가 좀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좀 이제 머리 냄새 많이 나고 발 냄새 많이 나고 이가 왜 어른이처럼 빨리 이 자리 잡는 애들,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걱정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애가 너무 빨리 크고 막 이러면 4학년 엄마한테 그런 질문 받았어요. 아이의 스마트폰에서 단톡방에 어떻게 하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Your mommy is yummy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포르노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맘이에요, 맘. 중년 여인, 뭐 엄마, 계모 뭐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님이 18이에요. 님이 18은 네 엄마랑 섹스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 엄마 맛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못 본 척 해야 되냐. 애한테 왜 내 걸 봤어요? 막 이런 얘기,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넘어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하고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아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리고 너는 뭐라고 답을 했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니?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이 님이 18이라는 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 내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나쁜지 모르고 그냥 마치 유행어처럼 혹은 굉장히 내가 좀 어른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준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주인이 누구예요? 스마트폰 누가 샀어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이건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이 통제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예요. 저는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뺏어라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뭘 사용하는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SNS 같은 거는 가능하면 안 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그램도 외국에서는, 영국, 호주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14살 이하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부모가 통제한다. 그리고 16살 미만의 아이들은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다. 이건 왜냐하면 SNS에 애들이 접속하면서 굉장히 불행해지고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NS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려면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애들한테만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가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마들, 아빠들도 유튜브 보잖아요. 엄청 좋아하시죠? 그쵸?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해요. 혹은 아내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쉬는 동안에 이제 유튜브 각자 보는 거예요. 각자. 이거는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남학생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냐면 하체를 시원하게 하라고요. 이거 너무 근본적인 성교육이에요. 성기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여자 남자 다 가르쳐줘요. 이거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닦을 수 있게 가르쳐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기를 자기가 닦으면 이게 이제 내 몸이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자기 성기를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위치가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보는 거지. 제가 아이들한테 성기 구조 기능 다 가르쳐주고 오늘 집에 가서 성기 관찰하고 와 이러면 아니 그런 변태 같은 숙제를 해주다. 막 이런 표정으로 너무 난감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빼고 다 봤어요. 그렇죠? 왜 거기를 못 봐요? 자꾸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결, 뭐 정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성기를 자기가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자기 성기를 만지고 갖고 놀고 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라는 존재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남자는 시원하게 여자는 따뜻하게. 근데 요즘 정말 걱정은 여자들 옷이 하이 실종에다가 이 크롭티 입는단 말이에요. 이 배가 차가워진다는 거죠. 배가 차가워지고 발도 차가워지고 이러면 생리통이나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궁은 몸 가장 깊이 있어요. 남자들의 고환,
정자를 만들어내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고환은 몸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요. 음낭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정자가 나오는 이 메커니즘은 좀 몸보다 시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끼는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 남자들은 반신욕 같은 것도 저는 성 전문가로서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 반신욕 하잖아요. 한 43도에 1시간만 앉아 있죠. 뭐 1시간씩 들어가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 다 망가져요. 물론 복귀는 되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어쨌든 뭐 어떤 분들은 아 그럼 뭐 더 좋네. 피임도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관수술, 난관수술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부분은 있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지,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도 건강한 정자가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오고 활동성이 좋은 정자 나오는 남자가 훨씬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파, 사실은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기는 드라이어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머리에다 이렇게 대놓고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찬바람으로 말리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여기에다, 남자들 주로 여기나 여기에다 넣잖아요. 이게 좋지 않죠.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전자파하고 암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은 귀에다 딱 대고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떨어뜨려 놓고 쓰시라는 거고, 또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TV 좀 덜 보는 거, 숙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자들은 이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하게 하면 여성에 대한 어떤 질환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잠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뭐 영양.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동물 복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음식에 성장 호르몬 안 들어간 것들이 없어요. 계란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거리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 어려운가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야 돼요. 책 보고 공부하시고 아이들하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자세가 할 수 있다. 어떤 얘기도 나랑 하자. 그리고 사실 물어봤을 때 모르면 엄마 찾아볼게. 같이 찾아보자. 내가 알고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시면 서울에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청소년들 가면 이렇게 모아서 아주 작은 돈을 내고 아이를 전문가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모아갖고 아이들이 알면 더 안전하게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